충전을 해야겠네. 자, 여러분들 여기 내용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이제 바이알로 1단원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뭔가 지난번 진수화로가 똑같이 1단원이거든요. 수학 1 때는. 그 친구랑 비교해보시면 생각보다 금방금방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극한이나 연속이 거의 한 흐름으로 쭉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나? 진수화로는 원래 한 흐름이 아니에요. 지수 거의 따로, 로그 거의 따로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의 두 가지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뭐 연속은 금방 끝났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파트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거에는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여러분들 여기 쉬어가기 전까지는 한번 숙제를 한번 쭉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다음 장 쉬어가시고요. 자, 2단원입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자, 2단원 제목이 뭐냐면 미분입니다. 자, 미분이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이 있나? 이번 수학2 책 준비하면서 내용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딱 2번 정도를 좀 깊이 공부했거든. 그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첫날. 첫날 기억나세요? 그냥 그래프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안 할 수 없고 그때 엄청 고민 많이 했어. 어떻게 설명을 좀 잘할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때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무슨 고민인데요. 원래 여러분들이 뭐 책의 순서를 따라간다면 그 다음 할 때 요번 페이지야. 뭐 평균 변화율 이런 말 뭐 변화에 관한 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 변화율로부터 미분이라는 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과감하게 다르게 하겠습니다. 뒤로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은요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니까 뒤에 가서 페이지 여기 몇 쪽이야? 43쪽 뒤로 오세요. 아니 45쪽으로 오세요. 4쪽인가? 4쪽으로 오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오늘 남은 시간은 뭘 할 거냐면 여러분 사실 이제 미분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그냥 행위를 하지 마. 어떤 함수를 하나 주면 그걸 미분해라 라고 하면 그냥 뭔가 새로운 걸 하나 만드는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설명을 제가 다음 시간에 드리겠지만 그런 거 있지. 설명을 알아도 얘는 그냥 따로 외워야 되는 파트야.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런 게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 하나 주면 미분하시오. 이 식을 어떻게 미분이라는 어떤 식으로 다시 만들어 와야 됩니다. 그거를 남은 시간에 훈련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1단원까지는 극한이랑 연속할 때는 예전에 배운 유리함수 뿐만 아니라 이상한 거 많이 나왔지. 그치? 근데 여기는요 2단원부터 마지막 3단원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항 함수만 이런 함수들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리함수, 우리함수를 1단원 빼고는 이제 볼 일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과생들은 미적분이라는 책에서 그거에 대한 미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미적분에서는 그 다른 함수에 관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다른 거는 이제 관심 없고 딱 이렇게 예쁜 거. 여러분 이쁘다는 거 아시겠죠?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런 다항 함수에 대해서만 살펴볼 건데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저 위에 한번 요 자리 있지? 여기 사진에 써있는 내용인데 한번 간단하게 좀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저희는 지금부터 남은 시간 훈련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을 딱 주면 미분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얘를 또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 이제 몇 가지 아까 봤던 평균 변화율, 뭐 순간 변화율 이런 것들 배우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잠깐 보고 올까요? 저만 갈게요. 자 이런 걸 이제 한 나중에 우리가 선생님 왜 극한 나와요? 원래 미분의 정의가 극한입니다. 원래 극한으로 미분량을 정의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거 다 떼고 그냥 공식처럼 만들 겁니다.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하려면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이거를. 왜냐면 이제 이거를 만약에 원래대로 풀자면 좀 과정이 있고 여러분 외워야 될 게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을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좀 과장 못해가지고 한 5초 내로 풀 수가 있어요. 원래대로 하려면 이걸 여러분들이 막 바꿔서 해서 엄청 돌아가리는데 이제 우리가 로피탈이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근데 그 로피탈을 쓰려면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돼서 전 차라리 뒤에를 먼저 볼게요. 미분을 먼저 할 줄 알고 오면 이 똑같은 문제가 물론 제가 수업 때는 두 가지 풀이 설명할 거예요. 원래 풀이 설명할 거예요. 들어보시면 원래 풀이 되게 길고 문제마다
전략이 바뀌어요. 결국 그걸 외워야 되는데 로피탈, 미분을 할 줄 알면 한 5초 만에 풉니다. 저는 지금 암산으로 5초 만에 풀었습니다. 6이에요. 정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일단 미분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뒤로 가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남은 시간 영상 오늘 올릴 테니까 꼭 봐봐. 알겠지? 오케이. 자,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 이제 이런 것들 미분을 해볼 건데 이제 몇 가지 새로운 용어가 보이잖아. 이거 한번 위에다가 여러분들 여기 위에 공간에다가 간단하게 필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혹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함수라고 하지. 펑션. 자, 함수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함수의 뭘 구하래요? 도함수를 구해라. 저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냐면요. 이거를 미분해라. 그리고 미분하면 어떤 새로운 함수가 있는데요. 그 미분한 함수를 도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도함수라는 기호가 새로 생겨요. 자, 보통 y는 그냥 함수거든. 보통 미분을 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 위에다가 바풀떼기 이렇게 하는 붙입니다. 이건 이제 미분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는 y 프라임, 저희 프라임하고 있잖아. y 프라임. 실제로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가끔은 이렇게 f 위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타가 아니라 미분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f라는 함수를 미분했어요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도함수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도함수를 구해라 혹은 미분해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 새로운 식을 하나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는 지금부터 이 도함수건 어떤 나름 어떤 공식 같은 걸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기계처럼 다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걸 지금부터 나머지가 훈련하고 집에 가서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앞에 가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제 설명드리면 어려워할 거란 말이야. 뻔한 뻔짜. 근데 이걸 할 줄 알면 쉽습니다. 갑자기. 알겠죠? 자, 출발해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자, 여기에 이런 네 가지 상황들이 있지. 이런 게 저희가 다음 함수 때 가장 많이 보는 항이잖아. 이 항에 관한 미분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통 책에서는 문자를 이용하는 여러분들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쉬우니까. 자, 이런 거를 지금부터 한번 미분하고 싶어요. 자, 하는 방식을 외웁시다. 자, 지금부터 이런 어떤 항의 모양은요. 자, 위에 있는 5번요. 얘를 이렇게 앞으로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자, 여기가 원래 5였잖아. 떨어뜨리면서 하나를 뺍니다. 얼마가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미분이 되는 게 요식입니다. 자, 해보실래요? 자, 이거 한번 내게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아까 앞반에서 쌤 그래서 이제 미분이 이걸 왜 하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 우리 중요하잖아.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쉽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고 여기를 제가 처음부터 할까? 근데 이것도 하긴 하는 것 같아. 진짜 이것도 하고 가면요. 이 미분을 할 줄 아는 것과 아까 잠깐 말한 로피탈이라는 어떤 테크닉을 이용하면요. 그 극한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 존재해요. 사실. 어차피 이걸 할 줄 알고 1단원 가면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1단원 문제. 그래서 이 미분을 지금부터 좀 연습을 하고 귀가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게 원래 함수인데,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기호를 사용해 봅시다. 자, 이렇게 쓰고요. 이게 때는 f'(x'입니다. 아시겠죠? 선중아. 그럼 얘 미분 한번 볼까요? 3. 자, 위에 있는 3을 앞으로 떨어뜨리고요. 위에 있는 3을 빼기 1에서 하나를 줄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분이 된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53번입니다. 자, 53번은 수빈아, 얘 미분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자, 위에 있는 7을 앞으로 떨어뜨리고요. 위에 있는 차수가 한 개 줍니다. 그냥 지금은 거의 기계처럼 미분을 우리가 만드는 기기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해볼게요. 자, 앞에 지연아. 자, 얘 미분 한번 볼까요? 잘하는데요? 아까 아빠도 잘하는 거예요. 몇 개 없어. 사실 이게 3번까지 끝입니다. 사실. 몇 가지 룰이 없다는 거야. 이유는 다음 함수인데요. 이게 이제 이과생들은 이제 뭐 무리함수 미분하면 새로운 규칙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건데 내용 자체 동일합니다. 자, 요거는 누리야. 자, 그럼 얘 미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여러분들 또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1회 배고 이걸로 설명 가능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힌트. 여러분들 우리가 중1 때 배우는데 여기 위에 아무것도 없나요? 뭐가 있어요? 1위 특성인데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똑같이 해볼게요. 자, F'X는 위에 있는 게 떨어지고 한 개 줄이는 거지. 여기 얼마죠? 자, 다른 말에서 이걸 틀리더라. 자, 이거 얼마예요? 0 아니야. 1입니다. 그래서 얼마 나와요? 1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규칙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57번에는 뭐밖에 없어요? 숫자. 저희가 어려운 말로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수항은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감사하게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항은요, 숫자는요, 미분하면 0입니다. 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에 57번은 미분하면 뭘까요? 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숫자는 미분하면 사라지는구나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설명은 지금 하지 못합니다. 다음 시간 내용 설명드리며 설명이 가능하지만 결국 외워야 돼. 아시겠죠? 지금부터 외우세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 내용은 58번 같은 걸 할 줄 알면 저희는 이론상 다항함수를 미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58번은 위에랑 뭐가 다를까요? 그럼 뭐가 다를까? 자, 위에서 배운 게 이거였지. 나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n수가 1이 아니라 4잖아요. 자, 이럴 때도 좀 중요합니다. 자, 이럴 때 해결책 또 역시나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한번 예를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는요. 자, 미분할 때 결론적으로 이 숫자는 건드리지 마세요. 곱해진 숫자는 안 건드립니다. 그럼 누구만? 얘만 위에처럼 미분을 하시면 돼요. 자, 얘 미분하면 뭘까요? 3x 제곱이잖아. 그럼 두 개를 곱하시면 얼마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곱해진 숫자는 건드리지 말고 위에서 배운 요 항만 미분해라 라고 그냥 지금 그냥 제가 그냥 주입식 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요거 두 개. 미분 도함수라고 부르죠. 이 도함수 구하는 공식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미분과 적분 끝날 때까지 결국 도함수를 구하는 걸 제일 많이 할 거니까 오늘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58번은 지영아, 얘 미분하면 뭘까요? 그치. 4는 건드리지 말고 뒤에 거를 미분하시면 요게 얼마다? 이렇게. 그럼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두더라고요. 간단해서요. 항상. 그리고 오른쪽에 59번이 유민아. 얘 미분하면 뭘까? 이렇게 해서 얘 떨어뜨리면 마이너스 18 x의 5제곱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문제 가볼게요. 자, 오른쪽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뭐 새로 안 배워도 돼요. 여러분 느낌 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6문제 풀어보기 시작드리겠습니다. 다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 문제는요, 새롭게 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다 섞어놓잖아. 더하기 빼기. 이럴 때는 항마다 미분해도 됩니다. 그게 위에 보시면 뭐 합차의 미분법이라고 거창하게 써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덧셈 뺄셈은요 그냥 항마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가 곱해진 거는 숫자를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상수항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냥 외우면 생각보다 다항함수라고 자체가 몇 가지로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풀어볼 시간. 앞반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한 4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다 했어요? 다 말했어요? 잘하네. 그럼 이제 미분은 끝난 겁니다. 근데 놀랄 정말 이 미분은요, 도함수를 결국 많이 구할 거예요. 앞으로 어떤 함수가 나오면 짝꿍이야, 짝꿍. 항상 그 함수의 도함수를 거의 뭐랄까요? 기계처럼 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딱 구한 다음에 이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수학 2에서는 쉬워. 근데 이제 미적분으로 가면
이 똑같은 어쩜 봐봐 여러분들 여기 이과시분들 있지 여기 느리라던가 여러분들 내년도에 미적분을 할 거고 전화 상담을 드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쌤 미적분은 어떻게 대비 안 하시나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미적분은요 지금부터 미적분을 준비하고 싶을 때 그러면 제가 시키는 걸 하세요. 첫 번째 1학기 때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계산이라도 복습을 하세요.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성질들을 설명을 안 합니다. 거기서는 다 복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 2의 이 흐름을 기억하세요. 극한구하고 연속구하고 지금 하는 여러 어떤 흐름들. 왜냐면 똑같아요. 뭐가 다르다? 그 삼각함수랑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로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고 극한을 구하고 연속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요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살짝 스포해 줘요. 자, 이런 게 이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런 거 할 때 하는 방법 배웠지? 3단계 1단계가 뭐였죠? 그냥 넣어봐라. 똑같이 돼요. 그래서 거기도. 그래서 이런 걸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넣으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식이 사실은 뭐든 간에 제가 드린 그 수업 자료는 똑같이 되는 수업 자료를 드린 거야. 그래서 그거를 까먹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걸 까먹으면 또 그걸 해야 돼. 사실 이해돼? 그래서 이과 친구들은요 1학기 내용 많이 까먹지 마시고 특히 이번에 배울 이 흐름을 어떤 그래프를 주고 하는 거 똑같이 나와. 단지 그래프가 삼각함수인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한 친구 있나요? 다들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자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명씩 물어볼 테니까 조금 확대를 할게요. 한눈에 보려고 한번 풀어보시는 거 말씀해 보실래요? 자 혹시 1번은 우경아 60번 도함수 뭐 나와요? 이거 4겠죠. 4x는 미분하면 4가 되고 그리고 상수항 5는 미분하면 0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자 지금 아마 이거 미분의 친구는요 누가 나와요? 앞에 개수가 나오지. 그래서 이거를 좀 따로 외우면 좋아요. 특별히 1차 그러니까 개수를 꺼내면 됩니다. 1차 항상 개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조가. 왜 얘를 미분하면 이거든요 사실. 아시겠죠? 자 밑에 61번 자 이거는 민치야 정답 뭐라고 하죠? 만 61번 맞죠? 마이너스 3x 더하기 3? 아, 잠깐만요. 잘못했어요. 6x 마이너스 6x 그리고 더하기 4 맞습니다. 자 62번은 6이나 얘 미분하면 뭘까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63번은 수비나 얘 미분하면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생각보다 얘가 별거 아니란 거야. 규칙이 3가지밖에 없잖아요. 자 지영아 64번 미분하면 뭘까? 그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선중아 65번 미분하면 뭘까요? 아 너무 잘한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기계가 되는 겁니다. 미분 만드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룰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한 가지 테크닉을 끝으로 소개해드리며 어쩌면 기본적인 어떤 미분 구하는 방법은 소개가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페이지에 66번 볼게요. 자 앞장과 문제의 컨셉은 동일합니다. 시간 주고 미분해봐라. 앞으로는 저희가 2단원부터 3단원 끝날 때까지는 항상 미분을 띄고 살 겁니다. 어떤 식이 나온 미분을 반사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 풀어볼 건데 혹시 앞장과의 차이점도 아시겠어요? 이번 페이지의 차이점. 자 여러분들이 이번 내용은요 자, 위에 제목에 써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곱해져 있지. 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는 보시면 다 이제 곱해식 곱하기 식이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여러분들이 앞장처럼 쳐다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미분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미분하는 거는요. 앞장처럼 더하기 빼기로 연결될 때만 가능하지 곱하기 나누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이 문제 풀이 전이야 유리야 혹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잘하면 앞장처럼 풀 수 있긴 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풀이는요. 여러분들이 얘를 뭐 하면 될까요? 전개하는 게 힘들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풀이는요. 자, 이렇게만 전개해서 앞자체로 풀어도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려면 이번 페이지가 있을 이유가 없지. 재미없잖아요. 지금부터 이 방법은 최후의 습관이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 위에 제목에 써있지만 자, 마지막 내용은 테크닉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룰이고요. 이제 얘는 어떤 상황일 때 10 곱하기 10일 때의 어떤 미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10 곱하기 10일 때의 미분은요. 자, 오른쪽에 한번 필기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미분하는 기호입니다. 미분을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리듬을 타보세요. 자, 먼저 왼쪽 걸 먼저 미분합니다. 이게 왼쪽을 먼저 미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대로 곱해줍니다. 안 건드리고 그대로. 그리고 더하기 이번엔 반대로 할 겁니다. 왼쪽 거를 그대로 쓰고 오른쪽을 미분하면요. 저 친구가 미분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이제 곱셈 미분의 기본 전략입니다. 나중에 이과 친구들은 목셈 미분 여러 가지 미분법이 더 있어요. 근데 여기는 딱 이 정도만 곱한 거의 미분 정도만 소개가 보통 나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한 가지 테크닉을 미리 하나 더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도 할 줄 알아야 앞에 가서 좀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자, 한번 그럼 제가 시범 좀 보여드릴게요. 자, 미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왼쪽 거 먼저 미분해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라이브로 해볼까? 지원아, 요거 미분하면 뭐예요? 플러스 2. 그리고 오른쪽은 그대로 씁니다. 더하기 이번엔 반대로 왼쪽 거는 그대로 오른쪽 미분하면 지영아 뭘까? 이렇게 하면 정답이 나와요. 심플하죠? 이렇게. 선생님 정답을요 이렇게 써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실제 해설 정답은 여러분 이걸 전개해서 깔끔하게 정리까지 요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은요 이제 뒤에서 우리가 도함식 활용이란 걸 배워요. 이걸 이제 써먹을 때가 온단 말이야. 그때는 사실 이거를 정리하는 거는 선택을 넘길 거예요. 근데 이번 페이지는 도함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때는 정리까지 해서 기억나 1학기 때 정리까지 했었습니다. 그걸 구하는 게 목적일 때는. 그럼 쭉 한번 전개해서 해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여러분들 68번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라고 저희가 곱셈 미분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기본 규칙은 세 가지로 끝난 거고요. 얘는 이제 어떤 특별한 상황일 때는 이렇게 뭔가 10 곱하기 10일 때는 이렇게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안 되면 전개를 하는 방법인데 출제 1위는 전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68번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요거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도와주세요. 자, 얘들 시랑 마찬가지로 뭐예요? 뭐 곱하기 뭐 10 곱하기 10꼴이잖아. 자, 이럴 때는 테크닉이 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혹시 누리야, 요 왼쪽 미분하면 뭐예요? 4x 플러스 1. 잘하네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 오실 때 라이브로 탁 주면 팍 되게끔 연습을 해오면 돼. 거의 기계처럼. 제가 실제로 학생 때 교과서를 3번, 4번 푼 이유가 그 인간 강사가 그렇게 해보래요. 이건 많이 하면 좋아요. 주자마자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더하기 이번엔 반대로 합니다. 왼쪽 그대로 오른쪽 미분하면 분치가 뭘까? 오른쪽이요? 1이겠죠. 얘는 0, 얘가 1.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쭉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정답입니다. 이게 이제 곱셈 미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거를 응용하면요. 오른쪽에 72번 같은 것도 가능해요. 앞반에서 누군가 이걸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몇 개를 곱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식이 몇 개예요? 3개가 혹시 느낌 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했던 거 3번 합니다. 어떻게? 맨 왼쪽 미분 2개 그대로 더하기 가운데 미분 2개 그대로 더하기 오른쪽 미분 2개 그대로. 만약에 100개면요 100번 하면 됩니다. 사실 이 뭐 100개는 안 나오지 물론 대학생 나오더라고요. 대학생 무한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실 곱셈이라는 게 꼭 2개짜리가 아니어도 근데 이런 흐름을 타시면 사실은 다 똑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니까 이런 말씀 드릴게요. 리듬을 타시면 돼요. 막 억지로 하지 말고 곱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하나 미분 나머지 그대로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끝날 때까지 쭉 하면 됩니다. 자, 72번입니다. 자, 열심히 해서 오세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보상이 들어갑니다. 이걸 열심히 했다는 보상. 자, 한번 해볼까요? 자, 3개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하죠? 맨 왼쪽 미분. 자, 요거 미분하면 우경화 얼마일까? 1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신경 아프네. 더하기. 그리고 가운데 거 미분. 하면 역시나 얼마일까요? 1이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더하기. 나머지 2개는 그대로. 자, 맨 오른쪽 미분. 얼마일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쉽죠? 이게 사실 이론상 4개든 5개든 100개든 1000개든 사실 다 동일합니다. 보통은 시험에 3개까지는 가끔 나오니까 한 3개까지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 모양 여러분들 왜 나왔을까요? 지금 우리가 한참 곱셈 미분했잖아. 혹시 이번에도 곱하기가 들어있나요? 어떻게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중1 때 이런 걸 처음 배우는데 혹시 여러분들 A제곱이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요거 사실 이용하라고 나온 문제입니다. 즉 이거의 제곱이란 말은 얘를 몇 번 곱한 거예요? 2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요 얘를 모양을 이렇게 곱셈 미분 모양으로 바꿔주라는 문제가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이거 한번 미분해 보시면 미분해 보시면 좀 재밌는 결론이 하나 나와요. 어쨌든 똑같은 걸 두번 곱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위에서는 가끔 뭐 이렇게 무슨 정리처럼 공식처럼 막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참고로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를요 좀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푸는 걸 하나 소개를 드릴 거야. 그것까지 할 줄 알아야 아까 말씀드린 좀 어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도구를 다 지참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70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y''은 자, 왼쪽 미분, 자, 오른쪽 그대로 더하기 자, 반대로 왼쪽 그대로 오른쪽 미분 이거지. 그런대로 재밌는 게 자, 이거 두 개 어때요? 어때요? 똑같죠?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지금 똑같은 걸 두고 곱했잖아. 그럼 얘를 미분하는 이름이 똑같겠죠. 그래서 가끔 책에서는 어떻게 구조하냐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번만 미분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똑같은 거를 몇 번 더 했어요? 2번 더 했지. 이거 개수만큼 이렇게 곱해주라고도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조가 가능한 거지. 어차피 해봤자 똑같은 게 2개 나오는 거야. 3제곱이면 똑같은 게 3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쪽만 하고 곱하기 3 하자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도 구조가 가능한데 뭐 한번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하나 아직 설명 안 드린 용어가 남아서 저기 몇 쪽이죠? 몇 쪽씩 나옵니다. 여기 혹시 43쪽 와보시나요? 자, 여기도 역시나 도함수를 구해봐라 라고 나오는데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유형 10번 가보시면요. 자, 이번 라인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도 구해보래요? 방금 제가 열심히 연습한 도함수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그리고 혹시 밑에 보시면요. 자, 요거 보이세요? 자, 실제
실제로 저거에 관한 설명을 아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미분 계수가 뭔지. 자, 여러분들이 도함수 한번 구해볼까요? 자, 혹시 50번 풀어보실래요? 이제 뭐 이 정도는 껌이죠. 50번 같은 거 딱 주면 도함수 빡 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와요? 요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어서 나오는 미분 계수가 뭐냐면요. 자, 저희가 그럼 사실은 비유하자면 얘는 지금 뭐냐면요. 자판기야. 무슨 자판기? 미분 자판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분 계수란 말은 좀 더 직관적인 말로 어쩌면 그냥 미분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자판기에 뭐를 넣으면 될까? 2를 넣으면 미분 값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제 도함수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주의할 점 원리함수 넣으면 안 돼요. 원리함수 넣으면 함수값을 줘요. 저희는 미분값을 원하면 이제 도함수 넣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살포시 넣어보시면 얼마나 와요? 이렇게 그냥 하라는 얘기가 이제 어려운 말로 미분계수 혹은 미분값 혹은 다음 시간에 몇 가지 동의어들이 있어요. 이 같은 말을 막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순간배달, 접선의 기울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분값을 원하면 이제 대입해서 실제 값을 구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오늘 내용입니다. 그 여러분들 한번 12조 가볼래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뭔가 시범 삼아 보여줄 게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거를 왜 먼저 했는지를 설명드리자면 자, 여기 52번 같은 문제 보이세요? 극한 문제지. 사실 이걸 왜 먼저 하냐면요. 극한 문제를 미분으로 할 줄 알면 다른 풀이가 생겨요. 그거 그냥 살짝 맛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써먹는지 되게 쉬워요. 써먹는 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요. 혹시 기억나? 얘는 결국 간단히 할 때 뭐를 쓸까요? 그 인수분해 같이 시간 오래 걸렸잖아. 지금부터 이 문제 10초 컷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기라는 거야. 근데 이게 미리 말할게요. 학교 공식 교과서는 없을 겁니다. 근데 다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근데 왜 교과서에 없냐면 이 종이는 설명이 안 돼요. 이 설명은 대학교 가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요. 일단은 쓰기 전에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혹시 이 함수 소위 0분의 0꼴 맞나요? 이게 체크 문제야. 이게 안 되면 무슨 일일 거예요. 근데 기억나. 웬만한 건 다 0분의 0꼴이란 말이야. 다 수렴하다 보면 0분의 0꼴이잖아요. 실제로 넣어보시면 0이죠. 0이잖아. 자, 되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거는 맛배기입니다. 우리가 왜 미분을 할 줄 두냐면요. 결론적으로 이 함수를요. 다르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혹시 여러분들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여기 쓸게요. 자, 얘 미분하면 뭐예요? 여기다가 D가 끝납니다. 원래는 1단계 못 넣었지. 미분을 할 수가 넣을 수 있어요.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그런 과정이 생략이 돼요. 이걸 쓸 겁니다. 이걸 이용하면요. 극한 문제가 아주 빠르게 풀려요. 보통 미분을 할 줄 알면 되게 빠르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원래는 과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인수분해라던가 그 과정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다음 시간 제가 앞으로 가면요. 두 가지 풀이 말하고 있잖아. 물론 과정도 알길 바래요. 근데 어려운 식도 있잖아. 이걸 쓸 겁니다. 그러면 과정 관심 없고 바로 결론이 나옵니다. 그냥.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 말씀드릴게요. 쉽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숙제는요. 심장이요. 여기 날선 이후 스타트는 아까 말한 대로 33쪽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풀지 마세요. 43부터 45까지 한번 집에 가서 연습을 더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베이직생 가서 자, 베이직생도 아마 비슷하게 드릴 것 같아요. 자, 베이직생도 일단 페이지 42쪽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여기가 괜히 또 회색깔이가 되면 겁먹는데 겁먹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넘어가서 좀 많이 넘어가야 돼요. 쭉 넘어가서 53쪽부터입니다. 오늘 배운 게 53부터 55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아까 몇몇 친구 미리 드렸는데
연속 관련 좀 중요한 문제거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 받은 친구가 좀 거절하지 마세요. 다른 회장들이 쉬워. 아까 여러분들 중세 한마디 나쁜 친구도 있어요.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학 2는 혹시 또 안 받은 친구?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하면 될 거예요. 훈련을 많이 하면 돼요. 이거 받았나? 여기까지 했습니다. 마무리할게요.